그럼 안 나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뭐 계속 이제 이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 일정 부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전라북도 쪽에 있는 지역 신문들을 보니까 새만금 신공항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찌됐든 잼버리가 활용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전라북도에 있는 이제 이런 지역 신문들도 예태도 면제해줬던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당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만금 공항은 이 잼버리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요. 새만금 공항은 그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요. 국민연금이 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삼성보다 더 커요. 말씀드리자면. 투자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IMF 총재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은행 그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국민연금에 와요. 올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용기 비행장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주를 금융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용 비행기 등이 내릴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요 변명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만 관료주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관료주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무능한 대통령과 장관들이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행사를 해보면요. 지자체가 더 잘해요. 지자체를 더 잘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오송 사건 제가 예를 들게요. 행복청이 제방 뚝을 쌓은 실질 책임자잖아요. 책임자인데요. 행복청은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북도라든가 청주시에다가 통보를 안 해줘요. 상황에 대해서. 근데 밑에서 위로 보고를 받아요. 이게 우리나라 관료주의의 대표적인 폐해거든요.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여가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가부 집행 능력이 없잖아요. 여가부는 정책부서예요. 정책부서인데 이 집행권을 행사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가부가 이거 직접 그 관리 감독하면 안 돼요, 사실은. 밑에 공기업이라든가 하급 단위에서 해줘야 되고 그것들을 또 통화를 해서 총리실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가 이런 일들이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나요? 근데 행안부 직접 안 해요. 지자체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관료화된 조직의 극단적인 상황이 이번에 무능한 정권과 무능한 장관, 무능한 총리에 의해서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아마 그냥 전북도에 애초에 맡겼더라면은 전북도에 정권을 다 맡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그 정도의 권한이 없다라는 일단 권한이 없습니다. 현실이 맞습니다. 잼버리 법에 의하면 1차 책임은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총리실에 총리 밑에 장관들 일단 거기에 가 있는 거고 이제 김관영 지사는 전북지사니까 이제 실무를 정말 총괄하는 이제 집행위원장 결정권을 얻고 밑에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 잡일만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또 밑에서 하는 사람들은 밑에서 위를 보고해가지고 결정이 나서 다시 내려와야지 일을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지. 현장에서 바꿀 수 없도록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적인 행정 시스템을 하려면 행안부 빨리 없애야 돼요. 행안부가 대한민국을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나쁜 부서예요. 그렇습니까? 기재부는 의미 있는 적이에요. 제가 일해 보니까 기재부는 임의의 규정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재정을 잘 쓰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고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행안부는 필요 없는 조직이에요. 행안부 예를 들자면 안전 관련해서는 재난안전청 만들어서 총리실로 다 보내줘야 돼요. 다 보내주고 인사 문제는 인사혁신처 보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관리 문제, 인사조직 문제는 지방정부에 다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그냥 총무처 수준으로 격화시켜가지고 대통령실 뒤치다거리만 하면 정도 되는 수준인데 행안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체계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경찰청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비대하고 맞아요. 사정 기능까지 이제 같이 최소한 그러면 뭐 해체해도 좋은데 안전 기능이 오히려 강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총리실에 재난안전본부를 만들어가지고 통화를 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국무총리를 국민안전, 국민행복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총리가 대통령이랑 직접적으로 국민안전부든 국민안전처든 재난안전처든 과거에 그렇게 했었었죠. 박근혜 예전에 한번 국민안전처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오히려 뭐 행안부를 뭐랄까 좀 둘로 쪼갠 거에 불과해가지고 큰 힘이 안 실렸잖아요. 근데 하도 국민들이 요즘 너무 불안하니까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으로 안전 총괄하는 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전의 문제는 결국 근접성의 원칙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일을 제일 잘 알잖아요. 권한을 내려줘야 돼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괄이양법이 통과됐어요. 일괄이양법이면 중앙정부의 업무를 한 10몇 % 이상을 다시 이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행안부에서 각 부처의 업무, 지방으로 이관할 업무를 취합한단 말이야. 취합을 안 해. 행안부가 안 해. 적극적으로 안 해. 분권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예. 왜 안 하느냐? 지방으로 이전하고 나면 자기 부서 몇 개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행안부가 지방 자체의 가장 큰 적이에요, 실제로. 저 이런 시각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아니, 이런 시각이 처음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요 얘기를 이따가 또 밤 11시에. 천하에 필요 없는 게 행안부인 게 예를 들면은 산업부 공무원도 행정일 할 줄 알고 기재부 공무원들도 행정일 할 줄 알아요. 행정일만 하는 전문가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뭔가 하면은 근대 국가를 국가를 조직을 짤 때 하던 그 조직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대하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외국에 봐요. 미국의 행안부 장관 아세요? 미국의 행안부 장관 우리 모르잖아. 국무부 장관은 알지. 그쵸, 모르잖아요. 그죠? 네. 국방부 장관은 알지. 행안부 장관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민주진영, 박진영에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을 검토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기관리센터 개혁을 다 했어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근데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재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총리실을 또 빼줬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지금도 근데 저는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버리니까. 의무를 줬으면 권한을 줘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 부분을 책임 안 맡으려고 그냥 때만 준 거예요. 일을 갖다가. 조직을 다 줘야 돼. 조직을.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고. 컨트롤 타워가 아닌 거죠. 우리 과거에 세월호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문제까지 가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아마 총리실을 다 이관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재해 문제 같은 재난 문제 같은 경우는. 전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에서 전통적인 어떤 안보 문제는 청와대가 담당을 하고 지금 용산이겠죠. 나머지는 총리실에 뛰어넘어 준다고 얘기하면 거기다가 막강한 권한을 줘야 돼요. 근데 총리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 대통령실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인 게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제 국가예요. 대통령제 국가. 우리가 뭐 이원집정부잖아. 입헌군주제 국가도 아니고 대통령 왕으로 혼자 노는 거 아니잖아요. 외교만 외교 국방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책임은 다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총리가 있는 것 자체가 이 순수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총리 보고 의전 총리, 대독 총리, 방탄 총리 이런 거는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윤석열 후보 당시에 공약 사항이에요. 신흥안보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신흥안보위원회를 갖다 총리실에 둬가지고 이걸 분할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이 안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헌법 위반인데 제가 근데 보기에는. 저는 김종욱 교수님 생각과 저는 되게 비슷한 게,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은 대통령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취지시지만 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내각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도 이 안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는 우리 재난안전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총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느냐? 안전에 대한 철학, 안전에 대한 방향성 이걸 정해주고 사실 외치나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면서 내부에 대한 그 재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저는 키를 쥐고 전권 자기 목을 걸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처의 뭐 예를 들면 협조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이제 그때 총리가 부분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 컨트롤 타워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모든 걸 대통령실이 다 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은 다 한다고 하죠.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비서실은 뭐냐?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의 말 그대로 비서들인 거예요, 비서들. 근데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A부터 Z까지 다 하라고 하니까 사실 대통령도 감당 불가능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맨 처음 어디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정 상황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행안부가 사실은 먼저 보고도 받고 경찰을 통해서 받아서 먼저 즉각적 조치를 하는 게 맞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위기안보 관리 체계에서는 확인이 안 된 것 같다가 국정 상황실을 딱 확인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이 안 거예요. 이게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신 변호사님 이야기는 법률 논리라든가 시스템 논리로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권력의 논리는 달라요. 권력의 논리는 완전 다른 게 뭐냐면은 권력 있는 곳으로 정보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리예요. 조직의 생리예요. 사람의 생리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제 제왕적으로 되는 거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만기칠람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뭐 지방 분권한다거나 하다 못하면 이원 집중으로 해서 법적으로 쪼개든가 그렇지 않고는 현행 헌법 구조에서는 대통령한테 모든 것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 진짜 앞으로 시험을 치든지 인적성 검사를 하든지 뭐 별별 수단 뭐 정신감정위원회를 두든지 아니, 근데 별별 거 다 해가지고라도 정신감정위원회.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저는 대통령을 잘 뽑고 헌법도 저는 잘 활용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이해찬 총리한테 실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물론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권력자의 의지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총리가 할 일과 대통령이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와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그런 갈등 사안만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머지 내치나 통상적인 업무는 다 총리가 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거 잘 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청권도 실천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이 잘 훈련되고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을 앞으로 대통령 되는 이런 정치 문화 구조를 또 만들 필요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재난 상황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한국의 정당이 개판이라서 나라가 이 모양인 거야. 정당이 개판이라니까 훈련되지 않고 똑똑하지 않은 대통령과 지도자를 엉뚱한 사람이 만들어내고 올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고 행정을 통할하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그래서 정바세가 탄생했군요. 그렇지, 그렇지. 정당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저는 정바세 대표로서 정바세에 제가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박진영 우리 박진영 개백숙님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밤 11시 생방송에서 아니, 박진영의 전략을 딱 잘 9시에 만나보시기 9시에 바라고요. 끝낸다면서요. 그렇죠. 9시에 끝날 건데 이제 먼저 가실 겁니다. 50분에 딱 나가야 이따 가세요 오늘은. 같이 끝내요. 자, 시간이. 아. 예, 먼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박진영 부원장님이 계시면 방송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잘 되거든요.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예, 가시면 또 아니 빠진다 이거 박진영 부원장 빠지면. 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 스픽스 TV 50만 가서 노력하세요. 네. 8월 15일 집회 홍보하시고 예, 4시 5시 고맙습니다. 광주. 자, 정필승님, 공주님, 나무님, 우리 임영원님, 진관웅님, 박일봉님, 홍기성님, 심은정님, 민경은님, 우리 푸드리예뻐님 아까 민어 사셨다고 하셨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서경진님, 이윤직님, 모두 김두환님 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번에 본 그 장관들의 무능함, 저희가 이 시간에 다 평가할 수는 없고요. 평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이 주제 하려니까 좀 마음이 무거운데 뭡니까? 한마디 더 하고 그게 싶어요? 아니라 저는 장관들의 무능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무능한 사람을 임명한 것도 저는 무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대통령까지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장관에 대한 인사권, 예. 대통령의 리더십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무능한 장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좌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능함을 빨리 캐치하고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예. 참 그게 저는 지금 상당히 걱정인 것이죠. 지금 예. 사실은. 저는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태에서 제가 제일 기함을 토했던 거는 일을 해야 하는 행정부의 가장 정점은 대통령실일 텐데 대통령실에서 여야는 저는 언제나 정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늘 정쟁하는 집단이고 야당은 늘 정부 견제와 여당이 잘못하는 거 욕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당하다면, 합리적인 거라면 늘 그래왔던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당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이제부터 중앙정부가 나서겠다 이래버리는 순간 모든 게 다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정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 봤어요. 지금 국제 행사 중인데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요 정도로만 하고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조금 기괴한 얘기가 나와서 이건 안 다뤄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범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있는 300 군단인가 사단에 어디 한 70명 정도가 80명 정도가 예, 퇴소를 하셨죠. 퇴소하시는 걸로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태국의 이제 가해자로 표현한다면 그 태국에 있는 입소자와 피해자는 좀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퇴소한 상황에 대해서 나 진짜 이분 또 등장했어. 신원식 의원. 이 사람들 반 대한민국 카르텔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아무나 얘기해 이거 주세요.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냥 진짜 얘기해 말도 안 주세요. 되는 얘기를. 아니 그래도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갖고 왔어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서는 지금 다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한민국 카르텔은 반국가 세력과 약간 카르텔 합친 느낌이에요. 합성어 같은 느낌인데 저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은 빨간색 안경을 끼시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안경을 빨리 오늘 저녁부터 벗으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카르텔 안경도 좀 빨리 벗었으면 그러니까 젤리그님 카르텔의 의미가 변질된 듯 그리고 메이플님은 신원식이 누구냐 물어보시는 신원식은 저기 장성 출신이고 비례대표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례대표 네. 출신 의원이신데 이분이 가끔 맞는 말도 하시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이 좀 있어가지고 또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건 참 뭐 이분이 최악의 발언이죠. 중장 최악의 출신이잖아요. 발언. 네네네. 그러니까 반카르텔이니까 나가니까 반카르텔이면 영국은, 미국은, 그러면 또 뭐야? 싱가포르는 지금 미국과 영국이 이 사람 논리하면 가장 강력한 반국가 카르텔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80명인데 대한민국 망해라고 지금 수천 명을 빼버린 거 영국 아니에요. 4,000명. 이 사람 논리하면. 그러니까 정치는 적수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적어도 얼마나 거기서 견디기 어려움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럼 거기 공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80명이 오죽하면 저기 나오려고 했을까? 아니 그러면 대부분 이제 청소년들이고 지도자들 일부 어른일 텐데 청소년들이 그럼 예를 들면 반국가 반카르텔 인물들이겠습니까? 네. 견디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리 물리지, 음식은 별로지, 씻지는 못하지, 화장실은 더럽지. 요즘 우리나라에는 거기다가 많은- 네. 이 사건은 이제 또 사실 샤워라는 공간은 굉장히 예민한 그쵸.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풋살 끝나고 샤워를 해도 네. 남녀 공간이 엄청 그럼요.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희롱이나 추행의 정도가 논란이 있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충격을 받았잖아요.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그러면 일단 보호해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경미하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서 퇴소를 한 거예요. 퇴영을 결정해서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아쉬운 소리까지 하는 것도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갑자기 거기서 반카르텔. 그러니까 국가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일종의 빨갱이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정치 공작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저는 여당에서 제일 나쁜 게 공천 카르텔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빨갱이라고 쓰세요 차라리. 그리고- 아니, 그게 더 정직한 단어지. 네, 어떻게 그리고 보면. 카르텔을 왜 반대한민국 카르텔. 아니 윤석열이 카르텔 쓰니까 이제 지까지 따라서 쓰면 어떡하냐고. 그 카르텔이 경제 용어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신원식 비례 같은 경우에는 재선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통령이 쓰신 용어를 짜맞추기, 짜집기. 따라 쓰면서 네. 대통령님을 저 신원식은 항상 대통령님을 향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그러면 위한 당 이름을 바꿔야겠네 카르텔당으로.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항상 카르텔이라고 지금 한다 그러면 카르텔당이죠. 그러면. 현 국민의힘은 공천 카르텔당이라니까요. 윤석- 공천을 받기 위한 카르텔이야. 공카당. 아니 공카당이네. 윤석열 본부장과 카르텔당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본부장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면서 오히려 비화잖아요. 예. 맞네. 그것도 윤석열 카르텔이네. 김건희 본부장과 카르텔당.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오늘 또 저기 금모으기 운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보고 오셨는지 왜 금을 모르겠는데 모아야 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 예산을 많이 아니, 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간 거지 외화가 나간 예산을 거예요? 많이 썼으니까 이제 채워야 그러니까 되니까. 사람이 나갔잖아요. 외화가 나간 게 아니라. 나 미치겠다. 근데 취지는 저는 그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취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 때 국민이 뜻을 모아 이 국제 행사를 잘 치러내자라는 한 팀 좋은 모으자. 네. 좋은 내가 이렇게까지 좋게 해석해 준다. 좋은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금모기 운동이 난 나오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오늘 실제적으로 이 잼버리 대회를 해산하기로 얘기했는데 무슨 금을 모아요? 아니 오늘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해산하기로 한 거잖아. 따지고 보면. 아니 금목이 정신이라고 그랬을 거야 제가 알기로는. 아까 무슨 금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지. 무슨 금을 모을까? 아까 건데 이 잼버리 우리 대회 홈페이지에요. 행동강령 4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 공간을 존중하며 예, 청소년과 어떠한 성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행동강령 4번으로 나와 있어. 예. 근데 여가부 장관은 아, 하는 얘기가 경미한 수준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미친 발언이죠. 그다음에 솔직히. 취소했어요. 그다음에 세계 스카우트 대회 조직의 사무총장은 문화적 차위다. 아니 그러니까 잼버리의 행동 강령도 위반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잼버리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있고 조직이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원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걸 반국가적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상황. 신원식. 전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막 까는구나 진짜. 사건만 터지면 그냥 다 휘젓고 난리쳐서 정쟁화 만들어서 사태의 본질을 갖다가 그냥 적끼리 전쟁으로 만드는 방식을 채택했구나. 참 진짜 이런 정부는 진짜 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이제 금모으기 운동을 언급을 하면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이번에 한번 또 재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무튼 뭐 그 정신을 갖다가 지금 다시 촉구하는 건 좋은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왜 민간에서. 국민들이 민간에서 지금 그것도 보셨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홈스테이 네. 그걸 지금 하면서 뭐 예산 지급한다라는 그런 공문 비스무리한 것도 지금 돌고 막 있어요. 돌아다니던데 뭐 사실관계는 조금 더 탐색을 해야 되지만은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면은 이런 얘기 지금 나올 필요가 아예 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매우 아쉽죠. 그러니까 IMF 때는 정말 국가가 부도가 나버린 거잖아요. 아이고. 정말 초유의 사태여가지고 엄청난 국난이기 때문에 다 같이 네. 그 국난을 구분해 마음을 모은 건데 요건 아니 제가 아까 여러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 돼요. 차라리 우리 옛날 촛불 집회 계속했던 주최측한테 맡겨놔도 이거보다 더 잘했을 거다. 아니 저희도 뭐 화장실 뭐 그다음에 그쵸. 뭐 심해 차량 농성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다 국민들이 그래서 당연히 끝나는 순간까지는 사고 없이 특히 우리 국내 청소년들 상처 최소화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되게 그래서 지금 막 시민들이 가잖아요. 막 그 물도 갖고 얼음물도 갖고 가고 막 걱정돼서 가고 그런 자발적인 우리 국민들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풋살 끝나고 용산 아이파크몰 풋살장에 그 영국 보이스카우트 청소년들이 피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 예, 자유 예. 시간에 예. 거기서 잼버리 너무 어려웠대요. 힘들었대요. 그 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도 정말 엄청나게 뜯겨 있어요. 그거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런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청소년들이 이제 그 우리 풋살하는 우리들 또 다 막 we are sorry, I'm sorry 뭐 배드 잼버리 사이트 그러니까 뭐 아무튼 안 되는 영어로 장소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고생해서 했더니 오케이 땡큐 하면서 그런데 한국인들은 very kindly 한국인들은 참 새만금 잼버리 장소에 대한 인상은 진짜 안 좋았대요. 힘들었대요. 근데 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상은 전체 좋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마지막에 노력할 거예요. 우리 국민도 노력하고 있고 예. 현장에서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노력할 거예요. 아,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냐는 금모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목이. 행정력이 정확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개선하고 책임을 딱 져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러려면은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물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다시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해야 할 책임이 또 남아 있는 건데요. 아마 그렇다고 이번에 뭐 김현숙 장관 경질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그리고 하죠.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거면 안 지금 여기까지 하죠. 오지도 않았겠죠. 네. 그리고 뭐 박보균 장관 묻겠습니까? 안 해요. 한덕수 총리. 아우. 그러니까 이게 거의 책임을 안 물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비정상적인 행정 상태가 계속 유지 강화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장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에 모시는 장관이 좀 리더십도 없고 무능하고 잘 모르는데 그 위에서도 또 이게 딸랑딸랑하는 사람들이 더 승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의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하다. 인사권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책임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된다. 저 이렇게 봅니다. 큰 권한, 큰 큰 책임. 제발 좀. 집권 2년 차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자, 그게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의 시작할 때 나와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오, 맞는 말이죠. 역시 예, 할리우드. 예. 당연한 그리고 말씀이죠. 또 영화 예.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영화 뭐죠? 매너. 그 첩보 영화. 아, 저기 킹스맨. 킹스맨에서. 그러니까 그 영화들 보면서 왜 열광을 하고 그걸 안 배워요? 영화를 안 봤나 보네 보니까. 네. 자, 아까 제가 작자 저도 근데 김기현 대표가 한 말이 아니고 이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네요. 그죠? 김기현도 했어요? 김기현 대표도 금모기 운동.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스픽스가 유명해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거. 여기는 좀 이도훈 대변인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또 쳐다보고 여러 계실지도 사람이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해드려야 돼. 아 그렇습니까? 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새만금은 베이스 캠프로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잼버리 대회장이 되어야 할 때라며 위기의 나라를 살렸던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해낼 게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아무튼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 국민의힘 공식 발언이니까 김기현 대표님이 하신 걸로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예, 봐주세요. 예, 비슷한 이야기 어쨌든 한것 같아요. 정정했습니다. 예. 네. 자, 아니 그리고 전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11일 날 상암으로 다시 또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 K-팝 뭐 한다면 11일 날. 그렇습니다.